42장경 20번째 장입니다. 20번째 장.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 안에 있는 지수화풍 사대는 각각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대 중 어느 것에도 불변하는 실체인 나라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사대 안에 나가 전혀 없으니 몸도 사대도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당념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리가 앞에 문장에도 걸리고 뒤에 문장에도 걸린다는 거. 예, 이게 뒤에까지 다 걸려서 그렇게 보면은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얘기를 하려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물어보기도 전에 나는 있지. 나라는 게 있지. 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고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몸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몸 안에 내가 있느냐? 그럼 이 몸 중에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서 구성 요소를 이제 예전에는 지수화풍 4가지. 그러면 이제 지수화풍은 이름이고 지수화풍의 실체는 뭐냐? 그 성격이 지는 뭐냐면 단단한 성격을 가진 것을 전부 포괄해서 지라고 얘기했고, 또 젖는 성질이 적시는 성질이 있는 것들은 다 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따뜻하거나 차거나 온도의 변화가 있는 것들은 이 화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럼 냉한 거는 화냐 아니냐? 냉한 것도 화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열이 좀 적은 거죠. 화기가 적은 거지. 그렇죠? 적은 양의 화기, 많은 양의 화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풍, 움직이는 성격. 이것을 풍이라고. 그래서 이름은 지수화풍으로 붙였지만은 실제 지수화풍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목하는 그 내용은 단단한 성격, 젖는 성격, 또 온도, 그리고 움직이는 성격. 이렇게 4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런 4가지 특징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몸을 나눠서 이게 분배를 해보면은 그 중에 어디에 나라는 것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그 안에, 그럼 각각 젖는 성질에도 들어있고, 단단한 성격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성격에도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온도, 이게 열의 특징에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4개에 들어가 있으면 나라는 게 하나가 아니고 4개냐? 이를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 색, 수, 상, 행식 중에서 수, 상, 행식, 요 4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지수화풍 4가지가 있고, 수, 상, 행식. 그럼 수가 나냐? 상이 나냐? 행이 나냐? 식이 나냐? 그러면 요 4군데 다 있느냐? 그러면 8군데 지수화풍, 수상행식 여기에 다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럼 내가 8개냐? 나라는 게 8개냐? 이게 참 곤란해지는 이제 상황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음 안에는 이런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게 수상행식 중에 행원의 안에는 거기에는 선심소, 번뇌심소, 별행, 변행심소, 별행심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개수가 굉장히 많은 보따리가 커요. 행원은. 그 보따리가 굉장히 큰데 그 큰 보따리 안에 있는 하나하나에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게 나고 어느 게 들어있느냐, 없느냐. 뭐냐면 화나는 마음은
화나는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하고 좀 다른 마음인데, 그럼 화나는 마음이 나냐? 자비로운 마음이 나냐? 미워하는 마음이 나냐? 사랑하는 마음이 나냐? 그쵸? 게으른 마음이 나냐? 부지런한 마음이 나냐? 이렇게 그 안에, 그 행운 안에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몸 안에 있는 지수와 풍사대는 각각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름을 부여한 자리에는 뭔가 영원히 변치 않는 아주 고유 괴성을 가진 실체가 있을 거라는 자동 부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젖는 성격이라고 하는 게, 축축하게 적시는 성격이라는 게 큰 놈, 작은 놈 흐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열도 한 자리에 있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화선상에 있으니까 늘 변화선상에 있어요. 항상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 견고한 성격이라는, 견고한 특징을 가진 지대라는 것도 항상 변화 상태에 있을까 없을까? 늘 변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서로 또 이런 지대끼리 또 합쳐서 이합집산을 계속하거든. 그리고 지대가 지대끼리만 이합집산을 하는 게 아니라 사대가 서로 이합집산을 해요.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이거를 수시로 반복합니다. 그렇죠? 조금 아까까지는 내 몸 안에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머리카락, 손톱이 어느 순간에 이 손톱깎이를 거치고 가위를 거치는 순간에 내 몸 아닌 거로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몸 안에 있는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게 한 7년 지나면은 내 몸, 이게 다 바뀌죠? 한 7년 지나면 다 바뀌어요. 그러면 완전히 남은 게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변화하면서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거든.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몸에도 마음에도 항상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무상하다는 거. 그러면 무상한 거에는 항상한 거에 집착을 붙이기가 좋을까? 무상한 거에 집착을 붙이기가 좋을까? 항상한 거에 집착을 붙이기가 좋고, 무상한 것은 원래 무상하고. 자, 오늘 왔다 내일 떠나갈 손님한테 그닥 집착을 하지 않죠. 그렇죠. 빌려온 자동차에 집착을 하나요? 안 하죠. 그렇죠. 집도 내 거라고 등록을 해놓은 집에 집착이 붙지, 월세 사는 집에 무슨 집착을 붙이겠어요. 근데 월세로 사나 뭐로 하나 무상한 것을 깔고 앉아있는 건 똑같아. 등기부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 일체가 다 무상한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무상하지 않은 걸 무상하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무상한 것을 무상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집착이 강한 건 뭐예요? 내 몸뚱이거든. 내 몸을 기반으로 한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제일 강해요. 그리고 이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지수가 높아져요. 내 몸 습관, 내 말 습관, 내 마음 습관, 내 원칙이 만드는 습관, 내 원칙이 만든 모는 종이 눈금. 그렇죠? 이 모는 종이 눈금을 벗어나면은 괘씸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 나라는 실체를 기반으로 해서 나라는 실체가 만들어 놓은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든 이런 추상적인 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다고 믿는, 그런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당신의 실체는, 당신이 나라고 하는 게 뭐냐?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는 게,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겠냐? 얘기해봐라. 변화하지 않는 거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러면 이 몸을 벗어나서 나가 있느냐? 그것도 말할 수 없지. 뭐 말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내가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 확신을 기반으로 집착이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몸도 인연화합이구나.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구나. 그렇죠. 또 인연이 모일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져요. 이제 꿈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꿈속에서 인연이 이제 꿈을 꿀 인연이 되면은 꿈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꿈속에 나도 있어요. 또 꿈속에서 남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산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또 세상에 현실에서 살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것들도 막 나옵니다. 꿈속에. 그러죠? 그렇게 꿈속인데 그 필드가 어디냐면은 그 중에서 뭐냐면 나라고 특정된 것을, 특정된 내가 있죠. 근데 실제는 잘 보면은 꿈이라는 놈이 얼마나 그러냐면 이 꿈이라는 무대를 설정한 게 뭐예요? 나의 의식이죠. 내 마음, 이 설정한 자리에 출연진들이 나도 있고, 조그만 나, 이건, 그쵸, 크고, 그 안에 출연진이 너도 있고, 그 다음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도 있고, 그쵸?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의식은 자기를 주장하고 있지 않죠. 무대만 제공하고 있지 자기라고 이렇게 나서지 않죠. 그런데 얘가 나래. 얘만 나래. 꿈속에서, 그죠? 근데 얘가 나만 나고 나머지는 다 남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 의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얘가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전부가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을까 틀릴까? 이게 전부 내 마음이죠. 나든 너든 산이든 강이든 도구이든 이 모든 게 내 의식에서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유심소현, 유식소변. 자, 이제 그리고 뭐죠? 금강경에서 보면은 이 일체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라고요? 일체 유의법은 다 뭐예요? 천지, 세계가 전부 다 유의법의 세계거든. 그럼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라고요? 그것들을, 유의법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 호영.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여몽, 꿈과 같이. 꿈에 이 비유와 같이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항상 기억하면은, 나다, 너다, 특별한 뭐죠? 실체가 있는 내가 있고, 실체가 있는 네가 있고, 이런 의식이 유지가 됩니까? 깨집니까? 우리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선 딱 끊는, 확실하게 선 끊고, 그 다음에 야말이 없이 이게 딱 생각, 요런
활발한 활동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거든. 그리고 또 뭐죠? 이 금이 그어지면 공감이 불가능합니다. 공감을 하려면은, 아, 그래. 내가 무슨 나라고, 내가 이게 항상 주인공이, 이 자리가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쪽에 스위치를 잠깐 끄고, 이쪽 스위치를 잠깐 끄고, 이쪽에다가 스위치를 넣고, 요걸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님을 공감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제 입장의 스위치를 끄고, 그리고는 보살님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감도의 사이클에 맞추는 거예요. 이쪽 사이클을 쉬고,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진동수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공감이라는 게 작동되지. 여기에서 이제 공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사이클을 푹 쉬고, 이 푹 쉬는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사이클을 켜놓으면은 내 사이클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공감이 아니고 공감하는 척을 해요. 내 사이클을 켜놓으면은. 그래서 내 사이클을 쿨하게 좀 쉬면은 거울처럼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 그러겠죠? 그리고 뭐죠? 나도 실체가 아니고 너도 실체가 아니고 우리는 서로 인연이 화합해서 이렇게 함께 이 꿈의 의식 속에서는 인연이 화합해서 지금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전체도 지금 인연이 화합해서 작용을 서로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 자, 이제 이렇게 이런 금강경의 뒤에 보면은 우리가 듣기에 기분이 좋은데 그 내용이 무엇과 같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다. 환과 같다. 환이라는 건 뭐냐면 홀로그램 같은 거예요. 홀로그램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홀로그램을 어디에서 요즘에는 홀로그램이 흔하죠. 그러니까 빛을 쏴서 이렇게 형체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허공에. 근데 실제 거기에 그런 형체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몽환포, 물거품 같은 거, 비누방울 있잖아요. 애들 갖고 노는 비누방울. 훅 하면 이렇게 비누방울이 동그란 게 큰 게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다. 요 감각으로 봐라. 그 다음에 영은 뭐냐면 그림자인데, 모니터, 왜 요즘엔 컴퓨터 모니터, TV 모니터 안에 뭐가 엄청나게 세상의 모든 게 다 비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모니터 안에 그런 게 없지. 그렇죠? 여몽환 포영. 여로. 그 다음에 이슬과 같이. 그럼 이슬은, 이슬이 왜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해 뜨기 전에 이 숲을 가보면 물이 많고 축축하고 이슬의 존재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슬이 많고 옷도 적실 것 같은데, 얘가 해가 뜨는 순간에 해 뜨고 잠시 차 한잔 마시고 나면은 이슬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상한. 이게 이슬이 내려서 축축할 때는 그게 아주 오래오래 갈 것 같은데, 한순간에 훅 하고, 여전, 이 번개불 같이. 뭐죠? 번쩍할 때는 뭔가 존재감이 확실한데, 번쩍하고 가는 순간이 너무 빨라. 존재감이 느껴지는 척 같은데 존재감이 없어요. 자, 요런 뷰 포인트가
일체 유의법은 다 그런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런 관점으로 관찰을 해라. 그 중에서 이 몸도 그런 환, 몽, 포, 영, 이 감각으로 이 몸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천지 안에 있는 건 몽땅 모든 유의법을 얘기하거든. 그 안에는 뭐예요? 이 몸도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이 마음도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다 포함돼요. 그러면은 나는 내 의식 안에 있는 나는 뭐죠? 실체는 없고 작용만 있죠. 원래 실체는 없고 작용만 있잖아. 내 꿈 속에서 나타나서 나 이러고 있는 거는 실체는 없고 작용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이 작용을 어떻게 해야 이 전체 에너지에 평화를 가져올까? 근데 여기서 나를 독특하게 바라봐야 될까? 평등하게 바라볼수록 이게 안정되고 고요해질까? 아니면 나만을 위주로 해서 힘을 줘야 이게 안정되고 이 평화로울까? 어느 쪽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깜빡하는 순간에 누구 위주로 생각해요? 나 위주로. 그렇죠? 그런데 깜빡하는 순간에 나 위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앞에 두고 자기 위주로 생각할 때는 왠지 모르게 거슬려. 그리고 부당한 것 같고 상대가 야마리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 나는 수시로 나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리하고 싶어. 그러죠? 그럴 때 나는 절대 야마리가 없어 보이지가 않아. 그 오묘한 착각. 그러죠? 이러고도 이렇게 내가 할 때는 전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거슬리고 이것을 이 사이에 이것을 늘 반복하고 있으면서 삶이 이게 갈등이 없기를 기대하는 거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갈등이 없기를 기대하는 거는 내가 끊임없이 자극을 하잖아. 관계가 불편해지도록 조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면 내가 뭐를 했다고? 아니 그것도 못해? 그거 뭐 대수라고. 왜냐하면 내 습관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요. 네가 하는 게 문제지. 왜냐하면 네가 하는 것은 나에게 거슬리거든. 그런데 그거는 입장만 바꾸면 다 똑같아요.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거는, 이게 상황이 적용되는 거는. 그래서 가장 집착의 근본이 되는, 집착의 근원지가 되는 나라는 것을 무상하게 바라볼 줄 아는 거. 그 속에 실체가 없다는 거. 불교의 그 세 가지 법인이 뭐죠? 무상, 고, 무아. 요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 세 가지의 필터를 동시에 딱 끼우고 일체 유의법을 바라볼 수 있으면은 불교적 안목을 갖는 거예요. 깨달음의 안목을 갖는 겁니다. 이 필터가 세 가지가 동시에 딱 들어가면 시력 교정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안경 맞출 때 이렇게 한번 끼우고 이런 거 하나 끼우고 뭐 몇 개 이렇게 끼우잖아요. 한 3개 끼우고 나면은 이렇게 이게 시력이 이게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상이라는 필터 하나 끼우고 고라는 필터 하나 끼우고 무아라고 하는 필터를 하나 딱 끼워서
아, 이게 세 가지 필터가 동시에 작동되면서 유의법을 딱 바라보면은 유의법의 정체가 깔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길게 우리가 두고두고 그 필터를 제대로 내 그 이 안목에 무상의 필터, 무아의 필터, 그 이게 그 일체 계고의 필터, 이거를 딱 집어넣을 수 있는 이제 지혜가 생기기를 바라내죠.